이 국장님, 네. 지금 국민의힘도 7월 23일 전대를 앞두고 4명의 후보들이 열심히 표를 모으러 지금 다니고 있는데, 우리 이 국장님은 4명의 후보하고 다 가까워가지고 아주 중립적으로 얘기를 해 주실 걸로 믿고, 저도 뭐 어떤 특정인을 뭐 지지하는 것은 없으니까요. 네. 그런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27일에는 TK를 찾았고, 네네. 지금 28일에는 PK로 네. 갔지 않습니까? 네네. TK에서는 왕따를 당했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차례대로 만남을 거부를 했고요. 왜 그랬을까요? 문제는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대구의 당원들, TK의 어떤 그 대구 경북의 당원들의 마음을 자기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런데 윤 대통령에 반하는 그런 후보이기 때문에 만남 자체가 사실 어떤 의미를 담을 수가 있다. 그래서 뭐 만나주지 않겠다라는 그리고 또 정치 경험도 없고 미숙하고 지난번에 선거에서 패배한 그런 리더이기 때문에 또 맡길 수 없다. 이런 식의 논리로 두 사람 다 만나지 않은 겁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엄정 중립을 지시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부산에서는 사상 당원대에 좀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 장제원 전 의원 지역 아닙니까? 예. 장제원에 아주 가까운 김대식 의원이 이번에 당선이 됐는데, 거기도 방문을 네네. 준비가 안 됐다 해가지고 거부했다고 그러는 거. 그렇죠. 부산 쪽 초선 의원들의 대표격이라고 하대요. 그쪽도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세 군데에서 만남을 거부당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홍준표는 2번이나 뭐 면담을 거절했다고 하는데, 이철규 의원은 찐윤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찐윤, 이철규. 이철규. 예. 예. 의원은 오늘 보도된 것 보니까 24일 날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40분이나 또 독대를 했다고 하네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두 사람이 만나면 별로 사이가 좋지도 않을 텐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보도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거거든요. 논리가 지금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국민의힘이 발의하자라고 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경에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도리어 탄핵을 막기 위해서다. 그것을 확실하게 대통령실이 좀 알아달라. 이런 입장을 좀 취하고 있어서 그 진의를 좀 이렇게 나타내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 여전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공격의 날을 아주 세우고 있네요. 2번이나 면담을 요청했는데 거절했다는 것도 스스로 원희룡 후보를 만나서 얘기를 했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끌어안더라고요. 늘 하던 대로 국정농단 정치수사로 한국 보수파를 완전히 괴멸시키는 무자비한 수사를 한 사람이, 칼날을 휘두른 사람이 당대표 하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건 희대의 정치 코미디다 하고 또 아주 비난의 날을 세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대세론이 이렇게 언론에서 회자되고 있으니까 나머지 세 분들이 아주 강력한 견제에 나섰는데, 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지금 윤석열 대통령 만난 뒤에 바로 이 출마를 결심하는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28일 날 조중동 새 언론이 일제히 같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예, 뭐 부산인가 가는 그 열차 안에서 네네. 예, 이렇게 인터뷰를 했던데. 네네. 지금 인터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이제 쭉 서로 이제 경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언론들이 원희룡 앞서거니 뒤서거니 지금 함께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아마 함께 한 것 같고요. 예. 아마 오늘 하루 종일 아침 신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륜 예. 윤 대통령과 손절했다. 전륜 또는 반윤 또 비윤 윤자 돌림으로의 말들이 좀 쏟아졌습니다. 예. 이건 어디에 붙느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붙는 거고, 어차피 지금 구도는 대통령과의 거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번에 전당대회 가장 큰 핵심 구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확실하게 반윤에 포지셔닝을 해야 자신들이 찐윤이냐 친윤이냐 이게 드러나거든요. 한동훈에 대한 공격이 수위가 매일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원희룡 후보는 지난번 총선 과정에서는 한동훈 위원장과 케미가 잘 맞았는데 역시 정적이 되다 보니까 오늘 인터뷰를 보니까 상당히 수위가 독해졌어요. 높다 할까 독해졌다고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그 원희룡 후보가 총선이 끝난 뒤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뭐 어디 중국집인가 만찬을 했잖아요. 네네. 제일 먼저 만났죠. 예. 그때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를 안 한다고 했고 나도 안 나간다고 했는데 그런데 뒤에 보니까 이미 준비를 다 마치고 있어서 와 이거 다시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 이런 얘기도 했고 특히 이번에 원희룡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그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은 대통령과 갈등이 전혀 해소가 되지 않았지 않느냐.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섞는다. 그런데 본인은 윤 대통령을 만든 친윤이 아니라 창윤 후보다. 윤을 만든 창윤 후보라고 하면서 배신의 정치는 성공을 하지 못한다. 배신의 정치. 여기다 프레임을 딱 걸었는데 배신의 정치 하면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유승민. 아니 박근혜. 박근혜. 예. 그렇죠. 유승민한테. 배신의 정치.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맞습니다. 그걸 국무회의에서까지도 아주 강하게 그 당시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난했지 않습니까? 배신의 정치를 혼을 내줘야 한다고. 이번에 이렇게 배신의 정치 이걸 또 들고 나온 것은 특히 민주당 당원들 권리당원들한테는 제2의 유승민, 제2의 이준석이다 이런 프레임을 좀 씌워보겠다는 생각이 있는 건가요? 예, 정치공학적으로 좀 풀어보면 이겁니다. 지금 2위, 3위의 후보와 1위 후보의 지금 격차가, 물론, 지금 그 여론조사 기관마다 좀 다르지만, 에이스 리서치가 오늘 아침에 가장 많이 나오니까, 약 한 50대, 20, 또 당원에서는 50대 30, 이런 정도의 최소 20%포인트 정도의 차이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정확하게 제가, 보면 한 4주 남았어요. 그럼 일주일에 5%씩은 올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표치가 있을 겁니다. 단거리 목표치, 중거리 목표치, 장거리 목표치. 그러면 단기간에 5%에서 10% 이내로 붙어야 사실은 2, 3위 격차를 벌려야 돼요. 일단 2, 3위 격차를 벌려야 결선 투표에서 내가 2위라도 안착하고 다 줘, 나한테 하고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원은 지금 내가 2위다라고 포지셔닝을 한 것 같아요. 내가 2위다. 그러면 3위와의 격차를 벌리고 1위와의 격차를 최소 10% 내로 빨리 올려야 된다. 앞으로 2주 이내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주와 지금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게 말씀하신, 그러니까 연초, 이번 주 초와 지금 주 말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어조와 표현의 단어들이. 왜? 5%포인트 이상으로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쫓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는 그 한동훈 대선론이라는 것은 과장된 것이다. 어떤 사람이 착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금방 호감을 가질 팬덤이 형성될 수 있지만 당원들과의 끈끈한 정이라는 게 하루 이틀 사이에 되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또 탁 치고 나왔네요. 대세는 아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죠. 80%의 당원 그 비율을 만든 건 다 뜻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데 미디어 토마토가 아마 27일 날 발표한 것 같아요. 제가 휴가 갔다 와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4%가 한동훈 위원장이고 원희룡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는 14.1%로 동일하네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평가하는 국민의힘 그 지지층에서도 한동훈이 57.6%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각을 세운다, 어찌 대립적이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에서도 60% 가까이가 한동훈
전 위원장을 지지한다 그런 네.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디어 토마토의 지금 결과로도 뭘 할 수 있냐면 점점 더 독해질 수밖에 없다. 아, 그러네요. 예, 예. 그래서 이 차이를 지금 단기간에 일단 10%, 5%씩 올려야 돼요. 올리려면 어떻게 되죠? 구도가 뚜렷해져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수위가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와의 어떤 구도를 예. 확실하게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나서 대립각을 세우죠. 그것을 하는 것 중에 하나 제일 잘 먹히는 게 배신의 프레임. 그렇죠. 그 이준석이야. 그렇죠, 유승민 같은 사람이야.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좀 다르잖아요. 예, 예. 그 사람들하고는. 그러니까 지금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이 독이 될 수 있는 수를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희룡이라는 정치인의 색깔과 다른 결로 보여요. 원희룡이라는 사람은 어쨌든 소장파로 시작을 하고 남원정이고 예. 그리고 대세에 언제나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 이런 이미지로 지금까지 쌓아왔는데 이번에 표현은 뭐냐면 내가야말로 대통령과 가깝다라는 그러니까 기득권에 기대는 듯한 느낌으로 지금 변신한 거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쌓았던 이미지를 바꾸는 리스크를 감당하더라도 이 격차를 줄일 줄여야 수밖에 없다. 빨리 줄여야 2등을 확실히 해야 한다. 그렇죠. 빨리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한동훈과의 격차를 줄이고 예, 예. 2등으로서 확실히 굳혀갖고 3, 4위를 결선해서 예. 자기 쪽으로 끌어들여갖고 뒤엎자. 그래서 나온 수가 이거예요. 아이고 제가 나경원이랑 할 수 있습니다. 단일화할 수 있습니다. 나경원은 펀쩍 뛰죠. 일고 같이 펀쩍 뛰죠. 얘기를 왜냐하면 그 얘기가 원희룡한테는 내가 2위니까 3위가 나한테 양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2위라는 거를 지금 완전히 사람들한테 각인시키려고. 근데 나경원 후보, 나경원 의원이 지금 조금 멀뚱한랄까 좀 황당한 상황인 모양인데요. 자기 돕겠다는 사람들이 원희룡이가 저쪽 대통령이 좀 가깝다 하니까 전부 고리 가버려가지고 또 배신을 당했다, 또 뒤통수 맞았다, 뭐 이런 심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나경원 후보가 제일 앞섰었어요. 사실 네, 20점 사실 제일 앞섰었죠. 제일 앞섰어요. 그런데 한 가지 패착은 패착이라기보다는 좀 아쉬웠던 부분은 아직 패였다 이런 게 아니니까 아쉬웠던 부분은 친윤표도 내가 먹고 비윤표도 네. 내가 먹겠다.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됐어요. 맞아요. 구도를 만들었어야 됐는데 마치 무게파, 나는 개파도 없어요, 앙금도 없어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도를 나이 연대가 그때 됐더라면 확실히 구도가 생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 이철규하고 원내대표, 당대표 그때 나왔을 때 나이 연대인데 그렇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때는 이런 생각, 친윤 쪽에서도 아이고 우리 편 아니네. 이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일단은 제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 서로 곤란해진다. 내가 이제 어느 정도는 또 비윤 얘기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는 당시에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 시절에 주저앉히려고 막 그 대통령실에서 논평 내고 연판장 돌리고 이게 자신의 정치적 자산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렇죠. 동정표 있고 그 대통령하고 어느 정도 거리도 있는 사람이 자기 목소리를 내려다가 이렇게 참 압박을 당했네. 이 스토리를 버리기 싫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갖고 있었어야 돼. 그러니까 거기서 친윤과 가깝다. 이게 불리해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불가금 불가원처럼 하면서 그래도 어차피 나밖에 없잖아. 내가 앞서 있으니까. 그리고 친윤이 줄 거야 하고 함께 이거를 아우르려다가 뚜렷하지 않았다. 원희룡이 나오면서 원희룡이 내가 찐이냐? 이렇게 나와버리고 또 비윤 쪽에서는 한동훈이 훨씬 더 비윤이니까 이쪽도 저쪽도 아닌 그러네. 그 중간이 어정쩡하게 지금 포지션이 된 거죠. 그래서 두 마리 토끼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않아요. 두 마리 잡으려다가 그럼요. 두 마리 다 놓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있는데 지금 나경원 의원이 그런 경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윤상현 후보는 이 전륜은 절대 안 된다. 네. 이 전륜이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아예 그냥 관계를 절연했다. 네네. 그 사람이 누구냐? 한동훈 아닙니까? 한동훈은 안 된다. 이런 쪽으로 포지셔닝을 했네요. 네. 윤상현 의원은 원희룡 후보가 고마울 거예요. 왜냐하면 원희룡 후보가 나오지 않았으면 양자 구도가 됐을 가능성이 커요. 나경원 대 한동훈. 네, 그렇게 됐겠죠. 그러면 윤의 어떤 위치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원이 들어오면서 결선이 확실해졌잖아요.
결선 그렇지 투표가. 않았으면은 결선을 안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친윤 쪽에서는 원희룡을 밀어 넣어가지고 밀어넣었죠. 1차에서 어쨌든 50%가 안 넘게 하고 그것만 저지하자. 일단 첫 결선에서 번째. 뒤집는다. 이런 예. 전략을 쓴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면서 윤상현의 룸이 조금 커졌어요. 자기가 나중에 이걸 얼만큼 키우냐에 따라서 사실 결선 투표에서 자기 2위는 안 되더라도 유의미하게 연대할 수 있거든요. 자기 몫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의 들어옴으로써의 출렁거림이 윤한테는 기회가 됐다. 예. 어쨌든 아직은 전당대 초반입니다만은 한동훈 대세론에 대해서 나머지 세 분들이 아주 적극적인 견제에 나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TV 토론도 있을 것이고 네. 뭐 또 전국 돌아다니면서 당원대회에 참석해서 또 연설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지율이 어떻게 출렁일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비가 아마 한 3번은 있을 거예요. 우리 시청자님들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이 당원 또 여러분들 이 전당대 과정을 잘 지켜보시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하라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